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일 감사팀장입니다. 최성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지연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이재환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최성혁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 계획 및 조치사항은 총 13건으로 완료 9건과 정상 추진 4건이 되겠으며 주요사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반복 지적 개선 방안입니다. 현재 감사관에서는 사업소 읍면동 출자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3년 주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경비 집행실태, 보조금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4년도 종합감사 수감 대상 13개 기관의 평균 지적 건수는 23건이며 반복 지적 건수는 3.6건이고 분야별로는 시설 산업 분야가 21건, 회계 분야 8건 순위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24년 1월부터 전 부서의 3회에 걸쳐 업무 인계 인수서 작성 시 감사 지적사항을 필히 포함하도록 안내하였고 25년 1월 인사 발령자 370명을 대상으로 세월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인계 인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자체적으로 청빙리 시스템 처리 실태에 대한 점검과 청빙 시스템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동일 유사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보조금 집행 교육 강화입니다.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례를 예방하고 유사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관 주간 보조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교육부터 6급 이상 중간 관리자를 교육 대상의 의무로 포함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교육 만족도 조사에 따른 건의사항과 개선 의견을 차기 교육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렴시책 관련입니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외부 체감도 평가 중 갑질 행위, 부패 경험 분야, 그리고 청렴 노력도 평가 중 고위직 청렴 리더십 분야가 전국 평균 대비 낮게 평가되어 다소 미흡한 성과를 받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컨설팅과 권익위원회 외부 자문위원 그리고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서울시 구로구 등과 협업을 통해 청렴도 저조 원인을 분석 개선하는 진단을 실시하였고 우리시 맞춤형 청렴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에 청렴 업무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장과 고위직 중심의 청렴 추진단 구성과 청렴 시책 수립 및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청렴 실무단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5년도 9월부터는 갑질 행동 강령 등의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온라인 익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부패 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평택 실현 관련입니다. 올 8월에는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하였고 온라인 익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갑질 신고에 대한 명확한 신고 기준과 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피해자 보호는 물론 정당한 업무 지시는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갑질 근절 조례가 조직 문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조직 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입니다.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세무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 운영하여 납세자 맞춤 서비스를 통한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정 알림톡, 언론 보도, 고지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으며
납세자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 계획 및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예,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를 하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감사관 같은 경우 이제 첫 번째 그 반복 지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 13개 기관이 평균 지적 건수가 23.2건이고 반복 지적 건수가 이제 3.6건인데, 그리고 이제 분야별 이제 반복 지적 건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인은 이제 직원들이 인사 이동할 때 인수인계서에 감사 시 지적됐던 사항이 인수인계가 좀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 1월부터 네. 올 7월까지 3회에 걸쳐서 이제 전 부서에 전자적으로 인계 인수를 실시할 때 거기 반복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인수인계가 필히 이루어지도록 이제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네. 또 이제 직원들이 정보 순환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업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시간도 좀 부족했던 탓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계약 분야라든지 보조금 분야로 해서 그 취약 분야에 대해서 역량 강화 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스스로도 업무에 대해서 업무 연찬을 꾸준히 하는 게 그 반복 지적 사항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례가 반복되는 거는 그 지금 담당이 계속 바뀌면서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뭐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뭐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시고 이제 그런 이제 조치를 한다고 지금 하고 교육도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반복 지정 건수는 계속 이게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같은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수인계만 제대로 되고 교육만 제대로 된다면 아무래도 이 지적 건수가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계속 그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출자 출연 기간도 이런 교육을 하나요? 출자 출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청년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보조금 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는 부서랑 받는 부서 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다. 출자 출연 기간 같은 경우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반복 지적되는 사례, 뭐 직원 역량 교육도 하고 있지만 이제 감사 사례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은 그 업무 담당자든지 부서에서 보고 좀 업무 연찬을 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출자 출연 기관들도 이런 인수인계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교육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같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급 이상 중간 관리자급 이제 보조금 관련 교육을 참여 확대한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지적사항에 나왔었는데. 네. 제가 올 8월에 이제 그 8월 중순에 보조금 주는 부서와 받는 부서 이제 보조금 교육을 실시했고요. 네. 그때 이제 복지 쪽에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복지 쪽 관련 팀장님들은 의무적으로 보조금 교육을 저희가 이제 참석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조금 교육을 이제 받으셨고요. 또 행감 때 말씀하셨던 만족도 조사는 제가 네이버 폼을 통해서 이번 교육부터는 만족도 조사를 이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나온 의견들은 제가 차후 보조금 교육 때 이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제 딱 바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셨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이 교육 횟수는 이제 연 2회 정도 하시나 봅니다.
네, 1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한 번인데 2회나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고요. 한 번은 또 외부 전문 강사를 이제 저희가 초빙을 해서 좀 더 사례 위주의 교육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례 위주로 타지 자체 사례 위주로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 보조금 이런 교육에 이 참석하는 이제 직원들이나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빠지지 않고 저는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보조금 부적정 사례 예방하고 이런 것들도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감사원 이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간 감사원 감사는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마감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이번 주 감사원에서 수요일이요? 네네 네. 감사원에서 이제 나와서 마감회의를 진행을 하고 이제 관련되는 부서 참석해서 마감회의를 진행을 해 보면 이제 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마감회의 끝난 다음에 이제 조치 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3년 만에 한 거라는. 아니 2016년도에 마지막으로 2016 받았고요. 년도에 네, 마지막으로. 8년 만에 받았습니다. 8년 만에 하신 네.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몇 년치를 조사하나요? 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감사원 요번에 자료 낸 거는 2017년 자료부터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요. 네. 그러니까 16년 감사 이후로 끝나고, 네. 이 자료를 다 네, 제출하시나 보네요. 이거의 좀 결과나 이런 게 좀 정리되면 네. 저희 위원회에 한번 좀 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 명예감사관 요 제도도 지금 이제 좀 계속 활용하셔가지고 성과 보고회도 이제 개최하시고 12월에 네, 개최하시는 네, 저희가 12월에 성과 보고회 해마다 했고요. 올해도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시민 명예감사관으로 참여한 그 시민분들이나 전문 인력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도 좀 주시는 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활동 인원이 17명, 횟수는 한 6회 정도 된다고 지금 나오네. 올해 활동 네, 내역을 네. 보면 네, 종합감사에도 참석하시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 방안도 좀 마련하셔가지고 예, 제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그냥 아무 역할 없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렇죠 이런 참여를 했는데 어떤 역할을 주어져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저는 여기까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여간 이렇게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도 좀 이렇게 잘 만드셨고 이걸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뭐 또 부족한 게 없나 이런 거 좀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입니다. 뭐 저희 감사관 뭐 아까 이 보고하실 때 13건 정도 저희가 이제 시정 조치 요구를 했던 사안인데 뭐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잘 청취를 했고요. 그리고 뭐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뭐 제가 지적한 사항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반복 지적 개선 사항 요 관련돼서는 뭐 현황 종합감사 특정감사 감사 반복 지적 사례 기간별 평균 반복 지적 해가지고 대상 기간 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6월달에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따른 조치 뭐 시정 조치 사항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갖고 좀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중복적으로 지적사항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인수인계가 뭐 잘 안 됐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경우에 여기 좀 내용이 좀 봤을 때 반복 지적건이 뭐 계속해서 몇 년에 걸쳐서 다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지적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이 만약에 인수인계거나 아니면 자진 뭐 이 어떻게 보면은 인사 이동에 따른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관행적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관행적인 게 있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판단에 있어서 이거를 과연 해도 되는지 그냥 관행적으로 돼 있으니까 계속 그걸 하다 보면 또 바뀌어가지고 들어와서 또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혹시 본인들이 책임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네,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로 읍면동 기관감사 나가면은 뭐 시설 계약 분야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적되는 사항이 거의 사실 동일합니다. 이제 과태료 부과 같은 건에서 많이 지적이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봐도 이제 뭐 주민등록 편람 같은 거나 업무 지침을 보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제 전임자 업무했던 부분들을 그렇게 답습을 해서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저도 그 부분은 많이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등록이라든지 뭐 그 호적 관련된 과태료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지침만 알면은 이제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지적적으로 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사항만 별도로 발췌를 해서 읍면동이나 관련 부서에다가 이제 업무 전파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부서에서 읍면동 그런 거랑 관련된 교육이 있을 때 그 부분은 특별히 공지나 안내를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도 방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회계 쪽에서도 이제 공용 차량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차량 운행 일지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관련 부서에다 보고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조금만 점검을 할 때 챙기면은 개선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로 저희가 읍면동도 전파를 하지만 업무 관련 부서에도 전파를 해서 이제 그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전에 그 행정 관련된 일을 할 때 느끼는 게 이게 지침서나 이걸 보고 잘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기존에 있던 거를 갖고 그냥 선배들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틀린 것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잘된 것도 따라서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관행적으로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너무 믿는 거죠. 따지고 보면 선배들을 너무 믿는 거고 그 관련돼서 그거를 잘 역량 교육이든 아니 공적 마인드를 더 향상시키고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지침서에 의거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본인이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지만 더구나 또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하급 공무원분들 위주로 또 많이 가가지고 그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대면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많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분야별 반복 지적을 보니까 시설 산업, 회계 계약, 뭐 민원 이렇게 이제 많은 게 이 시설 산업 부분이 있는데 시설 산업 부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어떤 걸 좀 의미합니까? 뭐 시설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계약할 때 이제 업종이 맞지 않는 경우에 계약하는 거 있고 또 이제 수의 계약 같은 그러니까 아니, 입찰권도 회계 계약은 네. 따로 이렇게 계약은 따로 빠져 있는데 시설 산업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보면은 23페이지요. 아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산업안전관리비 같은 경우에 뭐 계상 잘못했거나 아니면 정산 들어왔을 때 4대 보험료 같은 경우에 정산 잘 안 돼서 이제 계약 금액이 정산을 하고 줘야 되는데 과지급되는 경우 뭐 그러고 이제 공사 부분 당초에 설계 부분에서 이제 미시공된 부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산을 할 때 다 차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더 집행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산업 부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좀 어느 정도가 담보돼야지만 이런 게 미스가 좀 덜 할 예, 텐데 근데 현재 읍이나 면에는 시설직이 있는데 이제 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시설이나 그 산업이나 시설 분야에서 조금 더 읍면보다 동이 취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반복된 지적 사례 원인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가셔가지고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업무도 인수인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28페이지 뭐 이거 물품 재물조사 관련은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전 부서에 관련된 거지만 물품 관리 주요 물품 관리되는 것도 주요 감사 대상이에요. 따지고 보면 제대로 관리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런 것도 좀 이 감사실에서도 그걸 관련돼서 뭐 회계과가 전반적으로 조사해가지고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돼 있나 안 됐나가 지금까지 그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관리관실에서 잘 감사하실 때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청렴 시책 관련 우리 이 청렴 관련돼 가지고 우리 시가 계속 고질적으로 이게 향상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가 청렴 노력도 부분이랑 이제 내부 청렴도 부분은 뭐 점수가 아주 좋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고 외부 체감도 부분이 점수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부패 인식 분야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국 평균보다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청렴 평가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보니까 저도 저기 설문조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권익위에서 뭐 이렇게 해서 받으신 분이 있고 안 받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지자체별로 네, 해가지고. 8월달에 네. 네. 저도 그 설문조사 응답을 해서 한번 했는데 이 보면 지금 이 하락 원인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낮은 외부 체감도 점수, 부패 경험 점수, 우리 전국 시 평균 대비 이제 저조하다라고 돼 있어요. 저희 또 평택시가.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청렴 리더십 미흡 평가, 그리고 조직 내 외부 갑질 행위로 인한 신뢰도 하락. 이 전반적인 걸 이걸 개선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저희가 이 청렴 시책을 좀 잘 운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상승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청렴도 하락 원인을 잘 분석하셨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좀 잘 마련해 가지고 좀 진행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겠죠, 뭐. 네. 예. 어떻게 됐든 저희가 뭐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갖고 잘 또 이 현황 파악을 하시고 조치 결과를 갖고 잘 실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셔서 잘 청취했고요. 이대로 잘 진행을 해서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더 많이 좀 적어진 이 지적 건수가 좀 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거 제가 뭐 오타가 난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34페이지에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에서 여기 네, 두 번째 칸에 부당하거나 억울한 처분이 발생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죄송합니다. 발세라서 이게 좀 오타가 난 거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건 문서거든요. 네. 좀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감사관은 평택시 내부에 그 감찰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이죠. 예, 앞으로 그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 또 재발 방지 투명성을 강하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전에는 우리가 그 감사 결과 조치를 그냥 서면으로 받고 이제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또 이런 또 조치 결과 또 이제 세부적인 이런 사항도 또 이제 우리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또 이번부터는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그 우리 평택시 투명한 그 행정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